안녕하세요. 홍수장입니다. 점숙 씨가 보낸 이런 메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에 일일이 대답을 하겠는데, 점숙 씨처럼 이런 식의 남의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고 가격에 대해서 묻고 이런 메일들이 올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점숙 씨가 판단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나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의 판단에 추가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위한 하나의 조언으로 받아들이신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림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런 그림은 평가하거나 아니면 관여하거나 그러지 마시라. 일단 개인이 그림이라는 것들 정도는 얼마든지 보고 평가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고, 점숙 씨가 말한 저런 그림 같은 경우, 점숙 씨가 어떤 상황에서 저런 그림, 저 화가를 평가하고 의구심을 품고 알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점숙 씨 그림 이 메일을 선택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숙 씨가 음악을 들을 때 뭐 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뭐 이런 거 안 따지잖아. 그냥 듣고 좋으면 나한테 최고의 음악이 되는 것이고,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봐서 좋고 즐거운 거지, 그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의 감정을 그대로 같이 공유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이에요. 그래서 예술은 내가 즐기는 것이지 함께 즐기겠다라는 정도의 작품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통된 상식, 공통된 규칙, 공통된 어떤 룰이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 한국 예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70년 동안 일본 아이들이 남겨준 이런 적산 교육 자료로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 미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거고, 점숙 씨가 물어본 저러한 그림들 같은 그림체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무너졌어요. 우리 한국 전통, 한국 방식의 컴포지션, 한국 방식의 테크닉,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보존이 되지 않고 사라진 상태고, 오히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가 곧 남북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전쟁에 휘말리면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밥 좀 먹고 살고 대중들에게 예술이라는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박정희가 집권하고 나서부터예요.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이승만이 남겨준 그러한 대중들을 선동해서 끌고 나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됐을 때, 이 예술인들을 자기네들이 공보용으로 국가에서 대중들을 지도 편달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 미술이라는 것 단체가 옛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다? 저는 그런 거짓말은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일제강점기 35년 한국전쟁 통해서 다시 이 나라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쿠데타를 통해서 박정희가 국가는 대한민국 국가라는 것들 그나마 경제발전을 통해 갖고 이룩하던 그 시기가 무려 60년인데 60년 동안을 갖다가 우리는 우리 문화 없이 중국, 일본 이런 아이들이 공무원이었고 우리나라를 통치했고 우리나라 교육,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에 이끌어 나가던 주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활동하는 한국 화가들이 자기네들 스승을 한 다리만 건너뛰어 올라가도 다 일본 놈들이고 중국 놈들이고 무슨 한국 전통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숙 씨가 앞으로 그림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점숙 씨가 그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녹여야 되냐 그러면, 일단 무조건 나이 50 이상 된 예술가다 그러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런 애들 거는. 저는 팔마도 그림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초등학생이 그래도 저거보다 더 잘 그리겠다. 나이 50 이상 되는 예술가들이 한국화 하니 무슨 서양화 하니 그림을 내놓고 1억이니 10억이니 하면 쳐다도 보지 마시라고요. 걔네들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본 애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릴 뿐이에요. 그리고 저러한 팔마도를 보세요. 자기가 창작이요? 왜 말이 8마리인지 설명해보라 그러면 얘 어버벅거릴 거예요. 왜? 대한민국 전통은 시각적 요소를 표현할 때 반드시 루러바스를 적용했어요. 루러바스라는 게 뭐냐면 홀수의 법칙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는 홀수로 시작하는 숫자의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고 성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림을 표현하든 뭘 하든 세 개의 숫자라는 것, 홀수라는 숫자, 8마리가 아니라 7마리여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는 9마리가 돼야 이해가 되는 거지, 말을 8마리만 그렸다? 왜 하필 8마리일까? 라는 걸 설명하라 그러면 저 사람 설명 못해요. 왜? 8마리의 말을 그리는 기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디서 본 거예요, 저거를. 그러니 내가 그림으로 동물을 표현하는데 거기서 몇 마리를 그렸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마리수가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어떤 국가, 어떤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까지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그 숫자 하나가. 그래서 저 그림을 평가하기 이전에 점숙 씨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이 50살 이상 먹은 사람들이 무슨 그림을 그렸는데 뭐 호당 500만 원이 700만 원이 이러면 거들떠보지도 마시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아, 쟤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보세요. 차라리 우리 20대 애들, 이제 막 그림 공부한 친구들이 한국 화가를 그렸대. 뭐, 아니면 서양 회화를 그렸대. 그러면 유심히 보세요. 못 그렸지만 보시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 감성에 맞는 그림체인데, 표현법인데, 내용이 좋은데, 이런 느낌이 있더라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듯이, 우리가 집을 사서 투자해서, 우리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듯이, 이런 젊은 친구들이, 점숙 씨가 볼 때는 그림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설명에도 부합하고, 이 사람은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러한 젊은 친구들한테 투자하시라니까. 차라리 이런 친구들의 그림을 30만원, 50만원 주고 사시라. 100만원 주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점숙 씨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고, 저렇게 나이 50 이상 처먹은 놈들이 무슨 호당 500씩이니, 무슨 점숙 씨가 어디 얘기했었죠? 뭐 ECI에다가 10억 원을 기증했니? 10억 원 현찰로 기증했어요? 아니죠. 자기 작품으로 기증했죠. 그러니까 자기 작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매긴 거예요. 아, 내 거는 이 작품이 크니까 요거 한 10억, 요건 5억, 요건 3억. 그래서 자기 그림을 기부했다는 뜻이고, ECI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 인정하는데, 우리 한국 국가기관에서 각 협회나 단체, 법인, 사단,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법인으로만 등록된 협회나 단체들 수가 수천, 말은 좋죠. 한국 외교부에서 인정한 무슨 이게 ECI가 그냥 영어로 쓰면서 여러분들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국제적으로 엄청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인데, ECI라고 하는 것은 Echo Control Interchanges. 그럼 말 그대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데 이거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이런 단체가 어디 한둘이냐고. 환경을 위하겠대.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깨끗하게 환경을 지키고 인류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라 이거예요. 여기다 10억 원을 기부했대요. 돈으로? 아니요.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이런 게 스펙인가 보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점숙 씨 메일을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건 어이가 없네 라는 게 나오잖아요. 나이 처먹고 예술을 했던 애들이 먹고 사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그림이라고선 어디서 야 이런 걸 생각보다 협회라는 걸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나라의 예술과 관련된 협회나 단체들이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인데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상 주고 떡 사먹고 술 사먹고 작가님 해가면서 이런 단체들 어디 한둘입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서울대건 홍대건 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껄떡거렸다 하는 작살난다고요. 이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신문이나 메이저가 아닌 짜잘한 지역신문들에다가 30만원씩 주면 기사 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력이 문제다. 무슨 아니면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는 행태가 전형적인 꼰대 방식의 자기 작품 주가를 높여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사기 쳐먹는 방법 아닙니까? 나는 이걸 왜 사기라고 그러냐면 그림이라는 가치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터 같은 데서만 통용될 수 있었던 우리 사회 문화의 장터. 그래서 장터를 통한 우리 민중문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누구나에게 관심이 있고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용솟음치는 예술들이 넘쳐나던 게 장터인데,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서 그것들이 단절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이 기나긴 터널 통과하면서 과연 우리 전통 문화 예술들이 남아있을까라는 게 그동안의 저의 숙제였고, 점숙씨처럼 그러한 시대를 마치 자기의 손해와 희생을 통해 가지고 보존해온 것처럼 행세하는 이런 아이들만 만날 때마다 우라같이 밀고, 그리고 점숙 씨가 지적한 이 팔마도를 제가 왜 이 영상으로 대답을 하고 있냐 그러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시베이홍이라고 해서 1895년이니까 청나라 말기 때죠. 그때 태어나서 1953년도에 사망한 중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거기는 공산국가니까 중앙 아카데미 미술 협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예술가 협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제목도 어떻게 똑같이 베꼈니? 팔마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